제주도로 휴가? 저희 와이프가 제주도에 출장을 가 있어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제주도로 갑니다. 가서 오늘은 이제 3일 동안 4일간 소나타 3박 4일 동안 소나타를 타면서 소나타 DM8을 후려볼 건데 가솔린보단 가스가 좋은지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가솔린 모델이 한 3-40분 정도 타봤을 때 엑셀 반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족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스 모델을 렌트를 했는데 LPI 모델이 더 효율성이 더 좋은지 뭐 엔진 세팅이라든가 뭐 미션 반응이 다른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가서. 안녕하세요, 라리튜브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제주국제공항입니다. 자, 지금 제주도에 와서 저희 와이프랑 저희 어머니, 이모님까지 가족들이 다 같이 왔습니다. 뭐 리뷰를 꼭 찍으려고 제주도로 온 건 아닌데 온 김에 소나타 이제 LPI 모델이 좀 궁금했어요. 이제 기존의 휘발유 모델, DM8 휘발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가게 손님분이 타고 오셔서 잠깐 한 2-30분 정도 타봤는데 이 엔진이나 이 미션 반응이 멍청하더라고요, 차가. 신형인데 왜 그럴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솔직히 말해서 좀 비싸고 가격이 그 차 같은 경우는 옵션이 많이 들어가서 한 3,400만원 정도 하는 소나타였는데 신형 소나타였는데 근데 이게 가격 대비 하여튼 차가 좀 잘 안 나가고 약간 병신 같아서 일단 어쨌든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소나타 휘발유와 가솔린 모델이. 그래서 제주도에 온 김에 LPI 모델, 이제 가스 모델을 이제 시승을 해보려고 일부러 지금 DM8 렌트카를 빌렸고요. 지금 뒤에 있죠. 자, 이제 제가 뭐 제주도에서 3박 4일 일정 동안 4일 동안 제가 주구장창 타볼 겁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단데 내일은 제주도가 비가 많이 온다고 했으니까 빗길에도 좀 후려보고 그리고 맑은 날에도 또 조사보고 다양한 환경에서 일단 타보고 와인딩도 타보고 뭐 제동 테스트라든가 뭐 이것저것 다 타볼게요. 일단은 자, 일단 차를 타보러 가겠습니다. And we say bye bye. 자, 지금 이제 소나타 DM8을 가지고 지금 이제 미션이랑 엔진에 어느 정도 한계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제주도 1100고지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와인딩을 좀 타볼 겁니다. 지금 노면이 비가 계속 와서 젖어 있는 상태고 지금 잠깐 지금 비가 멈춰서 좀 타이트하게 주행을 해볼 건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마력이 140마력대예요. 토크도 워낙 낮고 기존에 제가 한 3-40분 정도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탔던 DM8 가솔린 모델은 160마력인데 이제 160마력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은 엔진의 이 세팅값이 솔직히 말해서 구형보다 못해요. LF 소나타까지만 해도 GDI 엔진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CVV는 그 엔진 자체가 170마력이 넘는 나름대로 NA에서 굉장히 풍부한 마력을 나름대로 나왔는데 플랫하게 지금 MPI 엔진으로 바뀌면서 이제 엔진 자체에서 그 출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지thức 분사 방식에서 포트 분사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소음이나 진동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유리하지만 출력 부분에서 160마력의 가솔린 모델은 힘이 없어요. 그 엔진을 이렇게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RPM은 막 5,000, 6,000까지 올라가는데 차가 너무 안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LPI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에 비례해서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엔진과 미션의 반응 속도가 훨씬 나아요. 그런데 얘도 어쨌든 출력은 140마력대다 보니까 아쉽긴 아쉽죠. 그래도 엔진의 반응 속도라든지 이 6단 자동 변속기하고 이 궁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가솔린 모델보다 더 좋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제가 좀 더 타이트하게 타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놓고 자, VDC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이 좀 젖어 있으니까 적당히 뭐 속도를 내면서 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갑니다.
자, 지금 뭐 엔진 반응 속도는 확실히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LPI 엔진이 훨씬 더 빠릿빠릿해요. 훨씬 더 스포츠성이 있다 이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반응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스포츠성이 있게끔 느껴지는데, 어쨌든 언덕에서는 토크가 부족한 LPI 엔진 특성상 조금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미션에서 라거 클러치가 물리는 이 타이밍 같은 게 가솔린 MPI 160마력 버전보다 훨씬 더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여요. 워낙 오랫동안 팔아왔던 LPI 엔진의 이 6단 자동 변속기 모델이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가 좀 더 세팅값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포트 분사 방식의 160마력의 그 가솔린 엔진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 가솔린은 너무 힘이 없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160마력 다이노 올리면 제 생각에 한 110마력, 120마력이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LPI는 훨씬 더 낫네요. 자, 코너를 이렇게 좀 파고 들어보면 템퍼와 이 쇼바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게 현대차가 LF 소나타 때부터 뉴라이즈까지 이렇게 거쳐오면서 지금 DM8에 와서부터는 훨씬 더 독일차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라그 클러치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다 놨다 하면서 킥다운이 되는데 나름대로 반응 속도는 괜찮합니다. 자동 변속기 치고, 현대가 이제 이 6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숙성이 됐으니까 잘 만들고 있죠. 하지만 출력의 부족함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RPM도 토크도 지금 거의 한 4000 RPM에서 4500 RPM 정도 가야 이제 차가 힘이 나오는 거라. 물론 휘발유 엔진처럼 이제 LPI 엔진도 이제 고RPM을 쓸 수밖에 없죠. 자, 비가 많이 내리네요. 자, 좀 더 타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00고지에서 지금 와인딩을 신나게 타다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는 비가 오고 비가 오더니 지금 안개가 허벌나게 껴버렸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개 파티예요. 안개 파티. 지금 제가 이 패밀리 세단을 가지고 와인딩 테스트를 꼭 하는 이유는 이게 운동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꼭 알아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가족을 태우고 이 차가 위기상의 회피 기동이 가능한지, 위기상의 브레이킹 테스트가 해서 브레이킹이 정상적으로 위기상의 급브레이크 했을 때 제동이 잘 되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까요. 이게 와인딩 타는데 꼭 필요한 거죠. 와인딩을 꼭 타야 되는. 뒤에 저희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모, 우리 와이프, 저희 어머니까지. 패밀리 세단이니까 가족을 다 태우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또 와인딩으로 또 테스트를 했습니다. 타 보니까 지금 현재 LPI 모델 같은 게 이제 렌트카 모델이 싸잖아요. 2천만원 초반 정도 하는 금액인데, 이제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탔던 모델은 인스퍼레이션인가? 그 정도 옵션에서 3천만원이 넘는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훨씬 저렴한 모델이 뭔가 타이어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타이어가 이제 너무 싼 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시에 타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205 65 16입니다 16인치 사이즈 205 65 AH8이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넥센에서는 고성능을 이제 고가의 모델을 지향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엠페라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 차의 출력에는 그냥저냥 타이어 성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생각보다 놀란 건 서스펜션하고 템퍼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좋다는 거예요. 템퍼가 굉장히 단단하게 묶어져 있어서 독일차 같은 느낌도 나고, 그리고 차대 강성이 소나타가 많이 좋아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놀랐어요. 너무 좋아진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더 아쉬운 게 출력이지 않나. 이 가솔린 모델에서도 출력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얘도 뭐 가솔린보다 한 15마력 정도 낮지만 이제 실제로 주행할 때 느껴지는 느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경쾌한 맛이 있는데, LPI가 반응 속도가 빨라서, 그리고 미션이 가솔린 모델보다 좀 더 궁합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140마력의 출력은 이 중형차를 끌기에는 좀 아쉽죠, 솔직히 말해서. 2000 years later. 자, 야간 리뷰를 조금 차를 타보기 위해서 야간 주행 때문에 지금 제주도 성산에 숙소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저녁에 지금 우리 와이프가 또 촬영을 하고 계시고요. 린산분께서 소나타를 좀 더 타보려고 나왔습니다. 한적한 도로에 좀 타보려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봐보면 실내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일단 실내 얘기를 이게 지금 블랙 아이그로시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기스에 취약해. 스크래치에 취약해서 이게 눌렀을 때 이 터치 느낌이라든가 이 조작감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이게 그렇게 싸구려 느낌이 안 나고, 현대 기아차가 요새 이거 버튼이 질감 같은 건 잘 만들어요. 인터페이스 조작할 때 뭐 이런 터치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거, 터치 반응 속도 이런 거 아주 좋고 빠르고 다 좋아요. 그리고 이게 핸들 뭐 이런 거,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달려 있는데, 패들 시프트의 위치는 조금 괜찮은데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손가락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 패들 시프트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를 딱딱딱딱 하잖아요. 근데 이게 손가락이 뒤쪽에 이렇게 턱이 있는데 걸리게끔, 이 뒤쪽에 여기가 약간 좀 이 재질의 느낌이 좀 싼마인 것도 있지만, 이게 조금 더 폭이 조금 더 넓었어야 돼. 한 요 정도, 원래 지금 이 정도잖아요. 조금 더 넓었어야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핸들을 졌을 때도, 약간 이렇게 졌을 때도 이렇게 손가락이 미리미리 가까이 딱 떨어지는데, 지금 딱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손가락이 걸리는 느낌이잖아요. 딱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손가락을 더 많이 내야 돼. 제가 손가락이 짧나? 그냥 보통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런 점은 조금 아쉽고, 계기판 시인성 훌륭합니다. 뭐 소나타 해보니까 뭐 실내 버튼의 조작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좋죠. 현대 기아차 이런 거 잘 나가고 있고, 이쪽에 사이드 쪽에 패널의 조작감도 좋아요. 아주 좋고, 이런 재질들은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차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옵션이 없죠. LPI에서 이제 옵션이 없는 거의 기본 모델인데, 이 차가 2200 정도 할 거예요. 2200 가격을 생각하면 전체적인 마감이나 소재는 괜찮아요. 이 전자식이 느낌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만졌을 때 터치 느낌은 조금 허접해. 이 조작감이 조금 안 좋아. 솔직히 말해서 탁탁 걸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불 들어오고 뭐 이런 건 다 괜찮은데 조작감이 좀 아쉬운데, 이거를 근데 이번에 현대 기아차는, 이번에 현대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다 어코드 10세대를 많이 따라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코드 10세대 제가 리뷰할 때 어서 많이 본 이런 인테리어가 지금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현대는 기존의 독일차를 많이 따라 했는데, 이제 요새는 뭐 약간 이런 데 느낌도 그러고, 인테리어 느낌이나 이런 게 약간 혼다 어코드 10세대의 것을 약간 늘려놓은 느낌, 좀 더 가로로 약간 좀 더 세로로 넓은 게 아니라 가로로 조금 이렇게 늘려놓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버튼은 특히 너무 혼다스럽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의 느낌도 조금 아쉽긴 해요. 다른 버튼에 비해서 그런 조작감이.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족들을 태우고 저녁에 좀 신나게 달렸는데, 한라산에서 와인딩을 타다가 비가 막 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대로 또 못 타봤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이제 저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를 계속 타고 있는데, 소나타의 차대 강성이 LF 때도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는데, 신형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뼈다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솔직히. 이게 차가 코너에서 좀 강하게 이렇게 몰아넣어도 괜찮아요. 차대 강성이 굉장히 좋아요. 서스펜션하고 댐퍼도 굉장히 단단하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스프링 레이트에서 느껴지는 게, 제주도의 한라산에서도 약간 느꼈던 부분인데, 그게 조금 약간 좀 아쉽더라고. 스프링 레이트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좀 더 이게 좀 더 두껍고 큰 게 같이 들어가면, 이제 이 댐퍼의 움직임에 맞게 스프링도 조금 더 이렇게 탄성도 있으면서 이런 노면의 이제 리바운딩 상태에서 이런 걸 잡아주는데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조금 물렁해서 승차감을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코너에서는 차가 그렇게 되면 조금 멀미가 나는 세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멀미가 될 수가 있어. 유발하면, 자, 브레이크 밟았을 때도 브레이크 안 밀리고 잘 듭니다. 이제 초반 응답력에 몰려있는 현대기아차 특유의 성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인 이 차의 아키텍처나 지오메트리를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브레이크 시스템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이 신형 플랫폼의 뭐 무게라든지 전체적인 이제 뭐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현대기아차처럼 무조건 중고속에서 밀려버리거나 급한 상황에 ABS가 개입돼서 이렇게 쭉 밀려나가는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6인치 이제 넥센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AH8 엠페라 모델이 그렇게 고성능 모델은 아니고 승차감이랑 그냥 뭐 마일리지 위주긴 하죠.
근데 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브레이킹 성능은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연비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연비 같은 경우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비 같은 경우에는 뭐 3km 정도 차이 나는데 실제 주행에서는 한 1, 2km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소나타 LPI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가 요새 나오는 LPI 모델들은 이제 르노 삼성이 제일 처음에 이제 도너청 트렁크라 그래서 이제 도너청 가스통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이제 현대 기아차도 요새 이렇게 나옵니다. 안쪽으로 아주 괜찮네요. 이렇게 하니까 공간이 그래서 생각보다 넓어졌어요. 깊이는 근데 그렇게 깊진 않은데 안쪽까지 이제 캐리어도 좀 들어가고요. 캐리어 하나 더 넣어볼게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21인치 캐리어고요. 자, 21인치 캐리어가 지금 2개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거든요. 제가 봤을 때 24인치도 한 3개 정도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24인치. 좀 무리하게 넣으면 4개까지. 트렁크는 전동식은 아니라서. 닫고, 열 때, 여기 보시면, 누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걸 누르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이렇게. 자, 출발! 라리튜브 이제 총평을 해볼게요. 뭐, 운전을 하면서도 웬만한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이 차가 어쨌든 8세대 소나타가, 이 가격 대비, 구매가 뭐, 하기에 훌륭하냐? 가격 대비. 특히 이제 가솔린 모델 대비 이 LPI 모델이, 확실히 더 이득인가? 개이득이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료비 측면에서 30-40% 정도 더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출력은 15마력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무조건 저 같으면 소나타는 LPI를 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GDI가 이제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서 현대에서 국내에서는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는데 이제 MPI 방식의 포트 분사 방식으로 바뀌면서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들도 인지를 한 게 인정이 됐고, 포트 분사로 오면서 이제 160마력으로 이제 출력이 떨어지면서 차가 답답하고 잘 안 나가요. 휘발유 모델 같은 경우는 꼭 시승을 해보세요. 미끼 시승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LPI 같은 경우는 뭐 이 엔진의 리스폰스 반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좋은데 엑셀 반응도 좋고요. 근데 이제 휘발유 모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거든요. 굉장히 휘발유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터보차의 터보력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한 박자 정도 느린 그런 엑셀 반응이 나오니까 휘발유 모델이 답답하고, 그렇다고 연비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요. LPG 모델이 휘발유 차처럼 정비성도 용이하고 가격도 더 쌉니다. 지금 뭐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간 LPI 모델을 구매하더라도 2,700에서 2,800 정도는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 무조건 이거 가스로 살 것 같아요. 가스로 개인적으로. 뭐 핸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서스와 댐퍼의 움직임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의 이제 소나타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LF 때부터 현대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용 패밀리 세단으로 중형차 중에서는 어찌됐든 소나타가 우리나라에서 맞지 않나. 뭐 말리부도 좋고 뭐 K5도 이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구형이 돼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SM6는 솔직히 말해서 족같고요. 차가 SM6 리뷰를 하려고도 했는데 차주분께서, 저희 손님께서 차를 준다고 하신 분도 자기 차가 너무 족같아서 리뷰를 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 일단 차를 다시 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세요.